이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5차례 소환, 2번의 구속영장 기각 끝에 3번 만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병우 전 수석의 어제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결과가 좋지 않을 걸 뭔가 예감하는 듯이 저렇게 작은 사고도 있었는데 일단 앞서 2번에서는 모두 기각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그렇죠. 발부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나름대로 이제 증거 확보를 굉장히 한 것 같은데요. 이제 범죄가 소명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수석의 이제까지가 이 여러 번 영장을 막아냈던 가장 큰 방패가 뭐였냐면 우병우 전 수석의 논리는 이거였죠. 사찰? 내가 미행하거나 뭐 불법 감찰을 한 적도 없고 누구에 대해서 동향을 알아보라고 그런 건 민정수석의 본연의 임무야. 근데 그게 왜 죄지? 이게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큰 지금 방패였던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면 그렇죠. 첫 번째는 소명 부족, 네. 2번째는 다툼 여지, 네. 그다음에 3번째는 혐의 소명. 저 첫 번째, 2번째 기각됐을 때 다툼 여지와 소명 부족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인데 네.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죄일 수도 있다 그 이런 거예요. 단계에서 봤을 때 난 무죄 같은 걸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거 기소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가장 큰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야, 이게 민정수석 원래 하는 일인데 이게 왜 죄지? 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불법 사찰 지시에 대해서 추미호 전 국장의 진술이 있었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봤을 땐 만약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만약에 불법 사찰의 지시가 있었다 하게 되면 그건 사실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뭐 불법 사찰하게 했다는 이것은 결국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본인의 개인적인 일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조사에 대한 방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민정수석의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아니냐라는 법원의 시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이번에는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겠나 뭐 그렇게 보이네요. 사실 어제 새로 나온 얘기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과거 이제 강원지사도 지냈고 그렇죠. 또 비서실에 박근혜 대통령 했을 때 당선인 시절에 또 거기서 또 활동을 했었잖아요. 왜 그때 갑자기 물러나게 됐느냐 논란이 의심이 많았었는데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이 대통령이 지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찰한 내용이 대통령이 지시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연장선에 보면 이런 거죠. 이게 민정수석의 원래 일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한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지시를 하명을 받아서 나는 일을 했을 뿐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해서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당한 지시를 하면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해야 돼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는 것을 따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따른 것 자체가 불법의 요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지시한 내용이 법에 어긋나거나 민정수석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거부를 해야 될 텐데 충성심에 가득 차서 잘못된 지시마저도 열심히 따르다 보니까 본인도 그런 죄를 짓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김진선 전 그 지사가 왜 저렇게 찍혀 나갔을까? 생각해 보면 최순실 씨의 관계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여러 가지 문화 스포츠계 쪽을 이제 농단하기 위해서 특히 평창 올림픽 쪽에서 뭔가 빼먹기 위한 뭔가 의도가 있었다. 근데 강원지사나 또 평창 조직위의 대표였던 김진선 지사가 얘기를 잘 안 들어주니까 결국 대통령을 통해서 사찰을 하고 찍어내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 그게 확실히 밝혀진 건 없는데 그런 의혹들은 국정농단 사건 처음에 불거졌을 때 계속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김진선 지사 그 이후에 조직위원장까지 해서 그 조직위원장의 교체들에 좀 석연치 않은 이유도 있었으니까 배경에 좀 최순실 씨가 있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최순실 씨가 뭐 문화체육, 특히 이제 빙상, 동계, 빙상과 이쪽에 또 워낙 또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냐는 관측은 계속 있었으나 그러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것은 없죠. 그런데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의 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김진선 조직위원장은 우리가 내사를 했다라는 이런 진술들은 그것이 이제 죄를 구성하느냐는 것은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적인 어떤 파장들은 조금은 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최준실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25년형이 구형되니까 그 대기실에서 정말 악소리가 정말 밖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절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년형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검찰이 뭐 이대 학사 비리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잘 따져서 이제 구형량을 이제 정한 거죠. 검찰의 얘기는 네. 이대 학사비리 먼저 7년 구형해서 3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준 거야 이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을 때 별개로 좀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번의 재판에 받으면 형이 좀 약간 깎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년짜리, 3년짜리 같이 받으면 예를 들어 2개 2년 받고 3년, 5년 아니겠습니까? 그 한 재판부에서 받으면 한 4년 정도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다른 죄에서 이미 얼마 선고를 받았는데 이 재판부에서 같이 받았으면 조금 형을 좀 깎아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선고를 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검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미 7년을 구형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같이 만약에 이 재판부에서 우리가 특검에서 했다고 하게 되면 더 구형을 했을 건데 이미 저쪽에서 한 7년 구해서 3년 받았으니까 그건 빼고 우리가 한 25년 정도로 좀 알아서 좀 감안을 해줄게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검찰 주장대로 해서 이 같이 이번에 재판을 받았다고 하면 유기징역의 최상한이 아마 30년 물론 뭐 가중하면 45년까지도 가능한데 한 30년 넘는 이제 구형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구형하고 선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25년 구형이 그대로 선고로 굳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3년에 이미 이대 학사 비리 선고가 났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는 가봐야겠지만 그럼 3년에 25년이 만약에 전부 다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합치면 28년 그렇게 되는 거죠. 28년. 그렇죠. 거의 뭐 무기징역에 가까운 이제 선고가 되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벌금이 있잖아요. 벌금이 어떻게 1,100억 원대가 나왔는지 이거 계산법이 있다면서요? 이 벌금이요. 이제 특가법 뇌물인데 특가법 뇌물에 보시면 이제 수뢰액의 2배에서 한 5배 정도로 벌금액을 병과되게 있으면 선택이 아니라 병과예요. 엔드로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뢰액이 592억 원인 거죠. 저 592억 원 중에서는 삼성의 돈, K재단, 미래재단, 독일 다 포함된 건데 삼성에 대한 것은 어쨌든 돈이 넘어온 것이고 그리고 롯데는 받았다가 돌려준 것이고 그리고 SK는 요구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와 SK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돈이 지금 최종적으로 건네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뇌물액으로 잡는 거죠. 그 총 액수가 한 500억이 넘는 것이고 거기다 곱하기 2하니까 1,180억 벌금이 이 징역형과 같이 병과가 된 거죠. 밑에 추징금하고 다른 거죠. 밑에 추징금은 다른 거죠. 벌금하고 추징금의 차이는 뭡니까? 벌금이 형벌이고 뭐 추징금도 똑같이 이제 부과형인 건데 추징금은 그건 뭐냐면 이 범죄에 사용됐던 돈들 또는 이제 범행 도구라든지 범죄 이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면 몰수. 그게 아니라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고 변형돼 있으면 추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몰수나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가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독일로 간 거, 뭐 나머지 400억짜리 K재단, 미래재단은 재단에 간 돈이고요. 그다음에 롯데나 SK 같은 것들은 실제로 돈이 남아있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독일로 비덱스포츠가 간 어떤 그 뇌물들은 최종적으로 최순실 씨의 손에 남아있다라고 법원이 본 거죠. 그런데 돈이란 게 꼬리표가 없으니까 이 돈이 그 돈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수가 안 되고 몰수 대신 이제 추징을 선고를 한 거죠. 그렇군요. 일단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대로 벌금 1,185억 원을 그대로 선고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부터 걱정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최순실 씨가 만약에 벌금 안 내고 버티면 오히려 최준실 씨에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돈을 만약에 벌금을 안 내게 되면 노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금을 안 낸 만큼 이제 감방에서 노역을 하게 되는데 그 노역이라는 것이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저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벌금 안 낼 경우 최대 3년 노역이 가능한데 벌금이 1,185억 원입니다. 365일을 3년 하면 1,068일이고요. 그럼 저걸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일당이 1억 1,0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박스 종이 접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풀 뽑고 그거 하는데 하루 그냥 풀 뽑고 종이 접는데 1억 1,000만 원을
감액을 당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지난번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이 저래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황제 노역으로. 예, 근데 그거는 뭐 얼마 되지 4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것도 사실 큰 건데. 그것도 큰 건데 지금 1억 400만 1천 원이 말이 됩니까 지금? 예, 예. 아니 이거 뭐 웬만한 사람 연봉 1억 넘은 사람 별로 없는데 하루에 그냥 종이 접다가 1억 1천만 원씩 이렇게 감액을 받으면 국민적 분노가 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환형 유치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 일상을 노임으로 이제 깎아 나가는 것을. 근데 저거는요, 그래 조금 이제 저 얘기 나올 때마다 많이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이제 법원에서 계산을 할 때, 야, 당신 평소에 월급 얼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당 얼마나 잡아줄게. 예. 일당 당신은 500만 원이야. 당신이 1억이야. 일당 잡아놓고 그 벌금액을 나눠가지고 그 최종 환영 처분 일자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최순실 같은 경우 뭐 10년도 나올 수 있겠죠. 예, 예. 그게 아니라 현행법에 환영 처분 최대치가 이제 3년으로 왜 딱 3년인 거예요? 왜? 더 이상 하면은 뭐 나라에 뭐 손실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억이나 어느 게 강할까요? 어느 게 센 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징역 1년이 더 센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돈은 무지막지한 액수고 정말 엄청난 큰 돈이고 1년이야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우리나라 형벌 체계에서는 징역형 이것이 벌금형보다 훨씬 더 높은 형벌이라고 보거든요. 예. 단 하루의 징역을 살아도 1조의 벌금보다는 형벌 체계에서는 징역형이 높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벌금이 많이 나왔을 때 벌금 몰려서 만약 환영 처분을 바꾸게 되면 이것이 만약에 바꿨더니 예를 들어 일당 하나 5만 원 해놓고요. 바꿨더니 이 벌금 못 내서 낸 그 살게 된 환영 처분이 20년 나왔다 이렇게 되면요 형벌체가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높아지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벌금형에 못 냈을 때 환영 그 속된 말에 몸으로 떼온다고 하죠. 그 환영 처분에서 그 노역장 유치할 수 있는 최대치를 3년을 규정을 해놓은 거죠. 예.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일당이 1억 넘게 나온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어요. 어쨌든 구형이 25년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그 이미 학사비리 3년, 만약에 이 벌금까지 내지 못하면 또 3년. 이러면 이제 최순실 씨가 몇 년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최순실 씨가 1956년생, 그러니까 올해 61살인데 네. 다 더해 보니까요. 이미 1년을 살았고요. 이미 그 구속 기간이 1년 있으니까 그걸 빼고 나면 예상 출소 기간이 90이 넘어요. 91세가 됩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 무기징역에 가깝게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느냐를 두고 봐야 돼. 25년을 그렇죠. 구형을 했지만 그게 뭐 25년이 다 나올지 아니면 좀 줄어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국민들이 볼 때는 무기징역에 처할 만큼의 무거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구형에서 반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산으로만 봐도 최순실 씨가 만약에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줄 경우에 91세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뭐 사실 뭐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충분히 국민의 법감정도 함께 포함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순실 씨는 너무 억울하다면서 벌금이 이게 뭐냐? 이 1,000억 원대 벌금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기 그래픽으로 나가는 것처럼요. 여기에서 이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오늘 오전에 이런 말을 했더군요. 사회주의 같았으면 25년 구형이 아니라 사형을 구형했을 거라고요. 이만큼 사실 법감정과 국민 감정을 따지면 최순실 씨에 대한 이 형벌이 본인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법원의 선고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말쯤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소식, 이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5차례 소환, 2번의 구속영장 기각 끝에 3번 만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병우 전 수석의 어제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결과가 좋지 않을 걸 뭔가 예감하는 듯이 저렇게 작은 사고도 있었는데 일단 앞서 2번에서는 모두 기각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발부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나름대로 이제 증거 확보를 굉장히 한 것 같은데요. 이제 범죄가 소명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수석의 이제까지가 이 여러 번 영장을 막아냈던 가장 큰 방패가 뭐였냐면 우병우 전 수석의 논리는 이거였죠. 사찰? 내가 미행하거나 뭐 불법 감찰을 한 적도 없고 누구에 대해서 동향을 알아보라고 그런 건 민정수석의 본연의 임무야. 근데 그게 왜 죄지? 이게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큰
지금 방패였던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면 그렇죠. 이첫 번째는 소명 부족, 네. 두 번째는 다툼 여지,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혐의 소명. 저 첫 번째, 두 번째 기각됐을 때 예. 다툼 여지와 소명 부족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같은 표현인데 네.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죄일 수도 있다 그 이런 거예요. 단계에서 봤을 때 난 무죄 같은 걸 이 얘기입니다. 아. 그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거 기소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가장 큰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민정수석 원래 하는 일인데 이게 왜 죄지? 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불법 사찰 지시에 대해서 추미호 전 국장의 진술이 있었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봤을 땐 만약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만약에 불법 사찰의 지시가 있었다 하게 되면 그건 사실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뭐 불법 사찰하게 했다는 이것은 결국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본인의 개인적인 일에 대한 이석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몰수가 안 되고 몰수돼서 이제 추징을 선고를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일단 법원이 그 검찰이 청구한 대로 벌금 1,185억 원을 그대로 선고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부터 걱정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예. 최순실 씨가 만약에 벌금 안 내고 버티면 오히려 최순실 씨에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돈을 만약에 벌금을 안 내게 되면 노역을 하게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금을 안 낸 만큼 이제 감방에서 노역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노역이라는 것이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지금 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예. 저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벌금 안 낼 경우 최대 3년 노역이 가능한데 벌금이 1,185억 원입니다. 365일을 3년 하면 1,068일이고요. 예. 그럼 저걸 나눠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일당이 1억 1,0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 박스 종이 접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예, 풀 예, 뽑고 그거 네. 하는데 하루 그냥 풀 뽑고 종이 접는데 1억 1,000만 원을 감액을 당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지난번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이 저래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황제 노역으로. 예, 근데 그거는 뭐 얼마 되지 4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것도 사실 큰 건데. 그것도 큰 건데 지금 일단 1억 400만 원. 1억 1,0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지금? 예, 예. 아니 이거 뭐 웬만한 사람 연봉 1억 넘은 사람 별로 없는데 하루에 그냥 종이 접다가 1억 1,000만 원씩 이렇게 감액을 받으면 국민적 분노가 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환형 유치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 일상을 노임으로 이제 깎아 나가는 것을. 근데 저거는요, 그래 조금 이제 저 얘기 나올 때마다 많이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이제 법원에서 계산을 할 때, 야, 당신 평소에 월급 얼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당 얼마로 잡아줄게. 예. 일당 당신은 500만 원이야. 당신이 1억이야. 일당 잡아놓고 그 벌금액을 나눠가지고 그 최종 환영 처분 일자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최순실 같은 경우 뭐 10년도 나올 수 있겠죠. 예, 예. 그게 아니라 현행법에 환영 처분 최대치가 이제 3년으로 왜 딱 3년인 거예요? 왜? 더 이상 하면은 뭐 나라에 뭐 손실이 나서 그런 거예요? 이건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억이나 어느 게 강할까요? 어느 게 센 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징역 1년이 더 센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돈은 무지막지하게 줬을 때 계속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김진선 지사 그 이후에 조직위원장까지 해서 그 조직위원장의 교체들에 좀 석연치 않은 예. 이유도 있었으니까 배경에 좀 최순실 씨가 있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최순실 씨가 뭐 문화, 체육, 특히 이제 빙상, 동계, 빙상과 이쪽에 또 워낙 또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냐는 관측은 계속 있었으나 그러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것은 없죠. 그런데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의 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김진선 조직위원장은 우리가 내사를 했다라는 이런 진술들은 그것이 이제 죄를 구성하느냐는 것은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적인 어떤 파장들은 조금은 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최준실 씨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25년형이 구형되니까 그 대기실에서 정말 악소리가 정말 밖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절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년형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검찰이 뭐 2대 학사 비리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잘 따져서 이제 구형량을 이제 정한 거죠. 검찰의 얘기는 네. 2대 학사비리 먼저 7년 구형해서 3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준 거야. 이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을 때 별개로 좀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재판에 받으면 형이 조금 약간 깎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년짜리, 3년짜리 같이 받으면 예를 들어 2개 2년 받고 3년, 5년 아니겠습니까? 그 한 재판부에서 받으면 한 4년 정도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다른 죄에서 이미 얼마 선고를 받았는데 이 재판부에서 같이 받았으면 조금 형을 좀 깎아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선고를 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검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미 7년을 구형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같이 만약에 이 재판부에서 우리가 특검에서 했다고 하게 되면 더 구형을 했을 건데 이미 저쪽에서 한 7년 구해서 3년 받았으니까 그건 빼고 우리가 한 25년 정도로 좀 알아서 좀 감안을 해줄게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진짜 검찰 주장대로 해서 이 같이 이번에 재판을 받았다고 하면 유기징역의 최상한이 아마 30년 물론 뭐 가중하면 45년까지도 가능한데 한 예. 30년 넘는 이제 구형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구형하고 선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25년 구형이 그대로 선고로 굳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3년에 이미 이대 학사 비리 선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까지는 가봐야겠지만 그럼 3년에 25년이 만약에 전부 다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합치면 28년 그렇게 되는 거죠? 28년. 그렇죠. 거의 뭐 무기징역에 가까운 이제 선고가 되게 될 텐데 네. 여기에 이제 벌금이 있잖아요. 네. 벌금이 어떻게 1,100억 원대가 나왔는지 이거 계산법이 있다면서요? 이 벌금이요. 이제 특가법 뇌물인데 특가법 뇌물에 보시면 이제 수뢰액의 2배에서 한 5배 정도로 벌금액이 병과되게 있습니다. 예. 선택이 아니라 병과예요. 엔드로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뢰액이 592억 원인 거죠. 네. 저 592억 원 중에서는 삼성의 돈, 어제 K재단, 미래재단, 독일 다 포함된 건데 예, 예. 삼성에 대한 것은 어쨌든 돈이 넘어온 것이고 그리고 롯데는 받았다가 돌려준 것이고 그리고 SK는 요구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와 SK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돈이 지금 최종적으로 건너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뇌물액으로 잡는 거죠. 그 총 액수가 한 500억이 넘는 것이고 거기다 곱하기 2하니까 1,180억 벌금이 이 징역형과 같이 병과가 된 거죠. 밑에 추징금하고 다른 거죠. 밑에 추징금은 다른 거죠. 벌금하고 추징금의 차이는 뭡니까? 벌금이 형벌이고 뭐 추징금도 똑같이 이제 부과형인 건데 추징금은 그건 뭐냐면 이 범죄에 사용됐던 돈들 또는 이제 범행 도구라든지 범죄 이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면 몰수. 그게 아니라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고 변형돼 있으면 추징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몰수나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가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독일로 간 거, 뭐 나머지 400억짜리 K재단, 미래재단은 재단에 간 돈이고요. 그다음에 롯데나 SK 같은 것들은 실제로 돈이 남아있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독일로 비덱스포츠가 간 어떤 그 뇌물들은 최종적으로 최순실 씨의 손에 남아있다라고 법원이 본 거죠. 예. 그런데 돈이란 게 꼬리표가 없으니까 이 돈이 그 돈인지 알 수 없어 특별감찰관 조사에 대한 방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민정수석의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냐라는 법원의 시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런 정부들 때문에 이번에는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겠나 뭐 그렇게 보이네요. 사실 어제 새로 나온 얘기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과거 이제 강원지사도 지냈고 또 비서실에 박근혜 대통령 그 했을 때 당선인 시절에 예. 또 거기서 또 활동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때 갑자기 물러나게 됐냐 논란이 예. 의심이 많았었는데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이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찰한 내용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연장선에 보면 이런 거죠. 이게 민정수석의 원래 일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한 것 같아요. 예.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지시를 하명을 받아서 나는 일을 했을 뿐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해서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당한 지시를 하면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해야 돼요. 예.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는 것을 따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따른 것 자체가 불법의 요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지시한 내용이 법에 어긋나거나 민정수석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거부를 해야 될 텐데 충성심에 가득 차서 잘못된 지시마저도 열심히 따르다 보니까 본인도 그런 죄를 짓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김진선 전 그 지사가 왜 저렇게 찍혀 나갔을까? 생각해 보면 최순실 씨의 관계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스포츠계 쪽을 이제 농단하기 위해서 특히 평창 올림픽 쪽에서 뭔가 이 빼먹기 위한 뭔가 의도가 있었다. 근데 강원지사나 또 평창 조직위의 대표였던 김진선 지사가 얘기를 잘 안 들어주니까 예. 결국 대통령을 통해서 사찰을 하고 찍어내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 그게 확실히 밝혀진 건 예. 없는데 그런 의혹들은 국정농단 사건 처음에